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바로 전 영상 폭렬축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02년 멤버로 16강에 진출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결승까지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4강에서 멈출지, 다음 월드컵에 8강 진출을 기원하며 출발합니다. 원래 16강에서는 이탈리아를 만났죠. 그런데 이번 상대는 스페인입니다. 조별리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그때 그대로 같은 조가 만들어졌는데 16강부터는 랜덤으로 만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상대는 스페인이고요. 스페인의 능력치를 보면은 이 게임에서 거의 탑급에 가깝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스페인이 정말 강팀처럼 보였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은 강한 팀이란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16강까지밖에 못 올라갔죠. 이 게임에서의 스페인은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참 좋은데요, 이 게임이 필살기가 좋은 팀이 강팀이거든요. 한국은 개개인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강력한 필살기 슛이 있기 때문에 강팀으로 분류가 되죠. 하지만 스페인은 중요한 필살기 기술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술은 전방으로 깊숙하게 롱 패스를 한 다음에 헤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건데 골대 맞고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준수하게 사용할 만한 기술인데요, 준비 동작이 크기 때문에 패스를 전방으로 이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이 능력치가 좋아서 그런지 아직 골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스페인 선수가 뭔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차단했죠. 이따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건 골이죠. 네, 아주 강력한 한국의 불꽃 슛이었습니다. 게이지만 모이고 앞에 디펜스 하는 선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각도에서나 발사만 해주면은 거의 골이 나는 기술이니까요. 굉장히 득점하기 쉽죠, 한국팀. 스페인도 굉장히 괜찮은 필살기 슈팅이 있는데 주장 전용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슈팅을 못하잖아요. 그 주장만 볼을 받았을 때,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만 슈팅이 가능해서 좀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주장 라울 곤잘레스가 사용하는 슈팅입니다. 마타도르 샷이라고 하는데요, 공중으로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드라이브 슛을 사용합니다. 필살기 사용할 때 슛 동작이 굉장히 간결하고요. 그리고 성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하늘로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슛이기 때문에 골대 근처에서 사용하면 대부분 골대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프라인에서 살짝 지나간 다음에 슛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불편하고, 그리고 단일 선수 전용 슛이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하는 중간에 후반전 시작을 했고요. 전반전에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앞에 마크가 없다면 과감하게 슛해서 이렇게 골인을 넣어주고요. 역시 한국팀의 불꽃슛은 이 게임에서는 거의 사기급이고요. 2002년 8강에서 우리가 스페인을 만났을 때 0대 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로 우리가 4강전에 올라간 게 기억이 남네요. 그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가 홍명보 선수였잖아요. 골을 넣고 팔을 막 돌리면서 한 발 웃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냥 자동 재생이 됩니다. 한국의 월드컵 4강이라니, 저는 살아있을 때 한국이, 아시아 국가가 4강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꿈이 이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월드컵 개최국이 16강 못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발 16강만 가라 그렇게 다들 기도를 했지 4강은 정말 바라지도 않았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카드 섹션을 많이 했잖아요. 유일하게 8강까지 올라온 아시아의 팀은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8강전 카드 섹션은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결국은 승리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생각하면은 계속 기분은 좋습니다. 16강전이랑 8강전 스페인전 아직까지도 오심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스페인 축구를 보면은 특혜를 굉장히 많이 본 나라가 스페인이더라고요. 제가 괜히 지어낸 말 아니고요. 나무 위키에서 스페인 축구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화가 날 정도로 특혜를 많이 봤어요. 지금 이 기술 싱가 축구의 싱가가 생각이 나는 우리가 반칙했네요. 플라밍고 시저스라는 기술인데요. 좋은 기술이라는 건 딜레이가 적어야 되잖아요. 이 기술은 한거 먹었습니다. 플라밍고 시저스라는 기술은 후딜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은 아닙니다. 멋진 헤딩 슛이네요. 제대로 먹혔습니다. 월드컵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한국하고 붙었던 16강 이탈리아전하고 8강 스페인전을 그렇게 묶어서 최악의 월드컵 오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니까 또 그 당시엔 한국의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이 국가 경쟁력도 그렇지만 일단 축구에서는 그전 월드컵에서는 그냥 승점 자판기였잖아요. 한 번도 1승을 못했던 그런 한국이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서 스페인을 이겼다. 그런 한국한테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골 들어갔습니다. 이건 넣으라고 제가 일부러 좀 비켜줬어요. (2006년에) 월드컵은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스페인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강한데 니네한테 진다고? 편파판정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스페인전 그 당시 경기를 다시 보면은요, 누가 특혜를 봤다기보다 심판이 좀 자질이 부족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2년에 한국이 스페인 이긴 것처럼 이 게임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번 8강전 상대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일본이랑 같은 조에 있었거든요. H조. H조에서는 1위로 일본이 통과를 했고요. 이 벨기에는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벨기에랑 8강전을 하고 있지만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벨기에는 16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나서 2대0으로 지고 떨어졌습니다. 이 게임 내에서는 벨기에 강팀이 아니에요. 강팀이 아닌 이유, 결정기 슛이 없기 때문이죠. 벨기에 선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싱가를 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싱가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성공했네요. 이 게임이 월드컵 출전한 국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많은데, 나라가 많은 만큼 이렇게 겹치는 기술이 많은 게 좀 아쉽죠.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기술은 블루버드라는 패스 전용 기술입니다. 딜레이가 적으니까 짧게 상대의 수비를 금방금방 제끼면서 전방으로 찔러 넣긴 하는데, 아쉽게도 벨기에는 이런 필살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벨기에 팀은 스페셜 기술도 딱 2개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찌르기 패스하고 싱가라는 그 기술. 그래도 벨기에 하면은 축구 좀 하는 나라잖아요. 이 게임에서는 제가 그냥 미안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16강 못 올라갔죠. 조별리그에서 3위로 마감을 했는데 올 10월에 피파 랭킹 2위를 찍었던 벨기에거든요. 조별리그 통과 못한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한국팀의 주장 스페셜 기술, 홍명보 선수만 가능한 이렇게 S, 각 팀에 이렇게 S자가 있는 선수만 쓸 수 있는 스페셜 기술이 있는데, 벨기에는 한국에도 있는 이런 주장 전용 기술도 없고요. 이 게임이 일본 게임이잖아요. 같은 조에 있었던 벨기에를 그렇게 강팀으로 보지 않고 있나 봅니다. 아쉽네요. 역시 일반적인 슛으로는 이 게임에서는 점수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제가 전반전에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역시 8강전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벨기에 만만한 팀 아니죠. 그래도 이 게임에서는 만만한 팀입니다. 한국이 더 강하니까요. 한국팀을 붉은 악마라고 부르잖아요. 원조 붉은 악마는 벨기에 팀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이 일본 게임이라서 벨기에를 약한 팀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벨기에가 일본한테는 강팀이 아니더라고요. 한국도 독일이나 네, 그리고 이탈리아요, 잉글랜드, 그렇게 전적은 많이 안 붙었긴 했지만 그래도 전적은 비슷비슷하니까요. 일본도 벨기에 팀에는 2승 2무 2패입니다. 백중세죠. 2017년 11월에야 겨우 벨기에가 이겼다고 합니다. 일본전 첫 승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2무 2패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게임 나올 때 당시 일본이랑 벨기에는 한 번도 붙었던 적이 없었어요. 월드컵 때 같은 조에 속했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2대2 무승부로 첫 대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쳐내지 못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네요. 필살기로 슛 넣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일반 슛으로 골 넣는 것도 뭔가 보람이 있네요. 필살기 난무하는 게임에서 일반 필드골이라니. 가장 최근에 2018년에 일본이 8강 갈 수 있었잖아요. 그때 벨기에를 만났습니다. 16강전에서 일본이 두 골을 먼저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 8강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정 8강 한국보다 먼저 하는구나, 굉장히 배가 아플 뻔했는데 후반에는 두 골을 다시 내줘가지고 동점이 됐고, 종료 거의 직전에 역전골 당해가지고 떨어졌죠. 네. 왜 웃음이 나올까요? 한 골을 더 넣어서 5대0으로 어렵게 이겼고요. 이제 4강전으로 갑니다. 우리의 상대는 덴마크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수비 기술을 보여주네요. 필살기로 뚫지를 못합니다. 배를 맞고 이렇게 멀리 튕겨져 나오네요. 일반 드리블로는 배가 있건 없건 지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필살기 슛이나 슈팅은 골키퍼 정말 거미손입니다. 슈팅 기술들은 저 배를 통과를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철벽 디펜스죠. 그래도 필살기 게이지가 모였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슛을 합니다. 슛! 아무 때나 바이킹 배를 등장시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내가 슛을 쏘면은 그냥 배를 불러옵니다. 기술의 이름도 간단하죠. 바이킹 십. 덴마크 얘네들은 하프라인만 넘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배부터 불러옵니다. 철저하게 방어 위주의 팀이네요. 라인 가까이에 붙어 있으니까 뒤에서 내 공을 뺏으려고 하다가 터치아웃이 됐죠. 터치아웃을 이용해서 골을 한번 먹여줘야겠습니다. 필살기를 쓰려고 했는데 게이지가 안 차가지고 필살 슛을 못 쐈네요. 그건 상대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을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면 상대편은 배를 불러올 겁니다. 우리는 슛을 안 쐈을 때 배를 한번 불러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게이지 한 번이 더 보이죠. 아이고 이런 건 그냥 통과가 되네요. 슛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일단 상대편 게이지가 한 번 더 소비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유리합니다. 역시 공격이 방어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상대편은 배를 못 불러오니까 불꽃슛 해서 먼저 선취 득점을 했습니다. 역시 월드컵에서는 쉬운 상대가 없는 거죠. 이 게임에서 덴마크 팀은 필살기가 좀 사용하기가 애매하답니다. 고수급이 아니면은 선택을 잘 안 하는 팀이라고 하네요. 아유 얘네는 뭐 슈팅 비슷한 그런 것만 가면은 무조건 배를 인공지능이 좀 지능이 떨어집니다. 제가 게이지가 있으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게이지가 여유 있으니까 불꽃슛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레이 내놔. 자 됐습니다. 불꽃 하려고 했는데 이 슈팅할 기회도 안 주나요? 심판이 너무 철저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덴마크도 필살기 기술은 두 가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배를 부르는 철저한 방어 기술하고요. 그리고 공격 기술 헤딩 슛이 있습니다. 그 헤딩 슛은 다이너마이트 헤딩이라고 해서 센터링을 해주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헤딩을 하는데 공중볼은요 헤딩으로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이 될 수밖에 없는 강제 봉인되는 기술이라 실질적으로는 바이킹 배 불러오는 디펜스 기술 말고는 공격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저 헤딩 슛이요 정말 우연히 얻어 걸린 슛이지 정말 안됩니다. 헤딩 슛이 어려워요. 이 영상 이전편이요 조별리그를 했잖아요. 거기에 폴란드 팀 화이트 이글이라는 기술도 다이너마이트 헤딩 덴마크 팀이랑 똑같은 기술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 뿐이에요. 2002년 덴마크 팀은 16강 토너먼트에는 진출을 했는데 잉글랜드를 만나가지고 16강에서 3대 0으로 집니다. 2022년 월드컵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1무 2패로 조별리그 4위로 마감을 하게 됐죠. 자 뒤에서 태클을 해주길 바라는데 애들이 열심히 방어를 안합니다. 그럼 센터링을 해줘서 슛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필살기 서울타워 게이지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롱 스로잉 필살기입니다. 헤딩! 이야 이게 들어가는군요. 운이 따른 슛이었는데 덴마크 역시 바이킹 배 디펜스는 강력하니까 골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라도 들어가니까 재밌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덴마크는 피파 랭킹이 10위입니다. 덴마크가 한국하고는 역대 3번의 대결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번 차범근 감독님 시절에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이건 A매치로 인정을 받지 않아가지고 아유 뒤에서 백태클을 하다니 이걸 노린 거죠. 자 넌 카드 받고 나는 다시 필살기 서울타워를 아이고 이건 서울타워가 안 나오는구나. 스로잉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차범근 감독님 시절에 한 번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덴마크가 2군급 선수들을 꾸려서 대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기긴 이겼지만 아무튼 국제대회 A매치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뚫렸네요. 배를 뚫어버리는 강력한 불꽃슛으로 3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생기죠. 후반전에 3대 0이니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제대회에서는 1무 1패로 그래서 한국이 열세이고요. 1패는 2006년에 칼스버그컵에서 3대1로 진 거고 1무는 2009년에 그 당시 한국은 피파 랭킹이 52위 덴마크는 26위였고요. 한국 홈에서 평가전에서 0대 0으로 비긴 거예요. 아이고 얘네들 왜 이렇게 반칙을 잘하니?
이거는 카드 안 나왔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센터링. 자, 띄워주면은 얘네는 뭐만 하면 그냥 배부터 갖다 댑니다. 이거는 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됐나 보고요. 얘네들도 지금 만회골을 넣으려고 급한가 봅니다. 필살기를 2번 연속으로 사용했지만 3대 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꿈을 그리던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게 됐네요. 2002년 월드컵 결승전 상대가 노란색이라서 브라질인가 했더니 브라질이 아닙니다. 상대편은 카메룬이네요. 카메룬을 아프리카 팀을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군요. 자, 만나면 좋은 한국 인사를 해야죠. 슛! 이거는 들어갑니다. 선제골로 가볍게 인사를 해줍니다. 정말 월드컵에서 이런 대결이 되고 우리가 선제골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한 달 월급 다 기부할 겁니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한국이 결승전 가서 선제골 넣는 거 꼭 보기를 바랍니다. 와, 얘네들도 한 골 먹혔다고? 이야, 이거 거의 들어가는 슛이거든요. 카메룬의 바나나 슛이라고 합니다. 조골이 어지간하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한국의 이훈재 골키퍼 결승전이라고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나봐요. 카메룬이 이 게임에서 결승전에 맞붙었잖아요. 이 게임 내에서 카메룬이라는 팀은 꽤 괜찮은 팀입니다. 좀 전에 보신 바나나 슛도 굉장히 잘 들어가는 건데 이훈재 골키퍼가 너무 잘 막은 거고요. 그리고 돌파기가 있거든요. 얘네가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돌파기를 사용하면은 수비수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뚫고 가는 드릴 같은 그런 돌파기인데요. 슈팅도 괜찮고 돌파 기술도 괜찮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꽤 강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돌파기 이제 보여주는군요. 저렇게 보호막을 앞에 펼치고 이건 반칙. 슬라이딩으로 잘 끊었습니다. 저렇게 콤보가 들어오면은 거의 한 골 먹히는 건데요. 끊을 수 있는 건 반칙이죠. 태클밖에 없던가. 역시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 거죠. 역습으로 한 골을 더 넣습니다. 카메룬이 이 게임의 결승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 영상도 봤어요. 저는 노멀로 지금 게임 진행 중인데 어려운 난이도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걸 봤거든요. 거기에서도 결승전 상대가 카메룬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강팀이 카메룬이 맞나봐요. 돌파기를 사용했죠. 이 돌파기의 이름은 라이온 러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동물 라이온의 이름을 갖다 붙였네요. 우리가 2골을 넣어서 2대 0으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쳤고요. 후반전 시작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카메룬은 1승 1무 1패를 했는데 승점 4점을 얻었지만 아깝게 조 3위로 월드컵을 마감하게 됩니다. 같은 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3패를 해가지고 1승을 사이좋게 다 나눠줘가지고 1승 1무 1패인데도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이번 월드컵에서도요 1승 1무 1패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1승은 브라질 상대로 이긴 거죠. 라인을 따라 달리면 이렇게 파울을 유도할 수 있는데 옐로우 카드밖에 안 주네요. 퇴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우와, 오버헤드 킥을 했고요. 흘러나온 볼을 차분히 넣어서 득점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차두리 선수가 오버헤드 킥을 했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가지고 골키퍼 정면으로 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게 들어갔으면 정말 역대급 골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월드컵에서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슛이었죠. 카메룬은 올 22년 10월 피파 랭킹이
43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붉은 악마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카메룬도 불굴의 사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아까 라이온 러시라는 필살기 기술이 별명에서 따왔나 봅니다. 한국팀이 이렇게 슛을 하면 어지간하면 들어갑니다. 골이에요. 결승전에서도 그냥 4대0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라이온 러시에 닿으면은 그냥 선수들이 훌러덩 넘어가 버리죠. 그래도 카메룬 하면은요, 아프리카의 강호라고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월드컵에 나온 나라가 카메룬이라서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랑은 5번 붙었었네요. 많이 붙었네요. 그 중에 2무 3패를 했습니다. 한국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2번 비기고 3번 졌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팀한테는 좀 강한 면이 있어요. 네,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카메룬을 상대로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게임에서 월드컵 우승을 하면은 숨겨진 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홍콩이거든요. 그 홍콩은 팀 멤버가 전부 소림축구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소림축구 그 멤버를 말하는 거예요. 홍콩 팀도 꽤 강력한 게 한국의 불꽃슛이랑 똑같은 아이언샷이라는 필살기가 있거든요. 이 게임에선 강력한 슛만 있으면 그 팀이 강팀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팀은 홍콩일지라도 슛이 강력하니까 이 게임에서는 강팀 맞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은 트로피 드는 장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엔딩으로 바로 가버리네요. 갑자기 많이 서운해집니다. 트로피 들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간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간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 강팀이라니까 이 게임 리뷰한 걸 잊어먹을 때쯤 해가지고 소림축구팀으로 한번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